조선시대에는 아까 우리 김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조선 통신사들에 의해 가지고 의술이 일본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조선 통신사라고 하는 게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한 약 200여 년 동안 12회에 걸쳐서 일본으로 파견된 공식 외교 사절단을 바로 통신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행해진 12차례 사행 중에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었던 사행이 1682년 7번째 갔던 사행입니다. 이때 이제 쓰시마 번으로부터 특별히 의학에 정통한 의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의 침구술이 중국 이상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네. 동의보감의 출간이라든지 농업 생산력이 큰 증대하고 약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한약의 대중화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의원이나 치미 등이 조선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기다렸죠.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증정교린지와 통신사의 의학문답의 기록들이 있는데 일본 의사들은 당시 의료 선진국이었던 조선 의사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면담을 신청했고 그 내용을 양동창화 후록에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기록도 있는데요. 1764년에 통신사 일행이 일본의 그 나니아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 서로 필담을 나눈 것을 정리한 서적이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이제 책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계단액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어떤 의원이 죽은 사람의 배를 갈라 장기 등을 자세히 살피니 옛 그림과 다른 부분이 많더라. 이를 교정하고 책도 지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센 속에서는 기이한 장부가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헌원 기백의 체계만 기준하고 새로운 학설을 구하지 않는다. 배를 갈라보아서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열어보지 않고서도 아는 것은 성인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은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 자, 지금 대화 내용만 들어보면 해부학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은 해부학이 있고 조선에는 해부학이 없었나 봐요. 이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일본 의사하고 대환이는 이제 조선의 의사 남두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담에 근거해 볼 때 남두민은 이제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 의학의 성격과 동시에 이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의서에도 사람 몸을 그린 그림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실제 장기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기능을 강조한 그런 그림들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실제 장기와 다르다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해부학이 없었다,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본이 그 조선 통신사의 그 의사들한테 정말 의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게 이 필담집, 뭐 그 아까 계단액명 뭐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 보면 진짜 배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조선 통신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행적은 잘 몰랐었는데 일본 의학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